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3%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진짜 지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보고 있으면서 좀 많이 짜증이 나는데, 일단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3월 18일 날 AZ, 그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권 이후에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후에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 수가 늘어나는 시점하고 맞물려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거래 대금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거래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거래소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하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주말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보는데 지금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급하니까. 자, 지금 그걸 보셔야 되는데, 한국에 터줏대감 있죠. 그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시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작년에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죠. 그렇죠? 이렇게 발생을 시킨 이유는 선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선반영의 끝은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주가는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 본다면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아직 실적은 적자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뭘 반영한다 그랬죠?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기 위해서 부동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이 이렇게 있고, 이 서울을 관통하는 지하철, 요즘에 얘기하는 GTX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GTX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이 그 수도권 지역 내에서 GTX가 지나가는 그 역 주변들, 그 지역은 아직까지 GTX가 전체적으로 완공이 된 게 아니죠. 그리고 요즘에 말이 많죠. 이거 그냥 선거용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삽도 뜨지 않았는데 착공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 그쵸? GTX 여기 들어온다는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나 땅값이나 집값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아직까지 GTX가 삽도 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선반영이라는 자산시장의 유일한 한 가지 답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산시장 모두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호재거리를 작용해서 주가가 먼저 상승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여기 24년 2월달, 3월달에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머크입니다. 머크. 이 내용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작년 11월에 뭐가 나왔어요? ADC, SC. 이게 뭐예요? 타이치 상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월달 같은 경우에 이쪽 거에 뭐가 나왔어요? AZ,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뭐예요? 공매도 불균형을 맞춰주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대체거래소를 만들었고, 대체거래소에서 아니 그냥 장중에는 한국거래소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VI가 딱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체거래소에서 호가는 따로 놀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시가 있죠. 시가. 보통 미증시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요. 시가와 종가가 나오기 1시간 전에 거래가 제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최근엔 어떻게 되냐면 KRX 한국거래소 따로 놀고요. 그리고 대체거래소 따로 놀아요. KRX 시세에서 VI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호가는, 그쵸? 대체거래소 호가는 그냥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시가 자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시세를 견인해야 되는 외국인으로서는 짜증이 나죠.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시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합니까? 그쵸? 대체거래소의 종목군이 확대되는 그 날짜에 맞춰서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고,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코스닥의 거래대금 보세요. 정말 거의 연중 최저치, 사상 최저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미국 시장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 거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주식을 먼저 빌려놔야 돼요. 공매도는 뭐예요? 없는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내가 사서 파는 게 아니라 빌려서 팔고,
나중에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주식을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100만 원어치를 빌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100만 원을 담보로 넣고 이것보다 이상의 주식을 빌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주, 100주, 1000주 이렇게 빌려요. 이 빌린 주식을 파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주식을 갚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대차 거래에 대한 증가분이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알테오젠의 대차 거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뭐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도 줄고 있고 미국 시장도 지금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조금 노이즈가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뭔가 3월 30일 이후가 되면 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공매도 재개나면 이제 끝장날 것이다. 계속해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했었던 뭐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코스닥에 대한 종목군들은 매도 폭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쪽이 있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현재가 창을 한번 볼게요. 공매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호가 창입니다. 제가 뭐 설명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10단계 호가 창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위쪽은 팔겠다는 매물을 올려놓은 거고요. 밑에 쪽은 사겠다는 매수를 걸어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그냥 시장가로 긁어서 팔면 돼요. 근데 공매도는 이런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업팅 룰이라 그러거든요.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는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올라가는 것을 막아놔요. 이 호가를. 그러면 하락해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내가 주식을 빌려다가 나는 그쵸? 내렸을 때 수익이다. 그럼 빌려다가 그냥 팔아요. 내 돈으로 그냥 확 다 팔아버리면 샀다 팔아버리면 이건 공정하잖아요. 근데 내가 증거금 걸고 빌려다가 그냥 밑으로 판다? 이러면 하락에 대한 아니 그냥 막대한 자금을 가진 세력들이 들어와서 돈 얼마 걸고 주식 빌려다가 그냥 밑으로 확 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매도는 빌려서 하는 마진 거래이기 때문에 그쵸? 이 그 마진 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이 되느냐? 주가가 이렇게 충분히 빠지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받치는 물량, 예를 들어서 락바텀이라는 게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이쪽 구간에 공매도 물량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매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 시장 전체가 하락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상황이 아무리 트럼프 쪽에서 거의 뭐 그 미친 관세 히스테릭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보면 관세를 매긴다? 결국에는 지금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왜? 관세를 매기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소비 심리가 둔화될 수 있고 소비 심리가 둔화되는 내용은 뭐가 발생해요?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감안하면 미증시는 선반영받고 있는 것이다. 매를 먼저 맞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을 먼저 반영시키고 있죠. 시장 자체적으로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막 감세 관련된 내용이나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먼저 때릴 것만 먼저 때리고 있어요. 그 끝이 4월 2일이라는 점. 그러면 지금 대체거래소가 진행되고 나서 한국 시장에 약간 좀 이런 불안했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대폭 감소한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는 게 4월 달이기 때문에 그쵸? 이 4월 달이기 때문에 4월 2일입니다. 정확하게 4월 2일이 지나가면 최소한의 안정 구간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은 더 이상 내릴 수 있는 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미증시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거래대금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미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2% 정도 떨어진 부분이 있고 이렇게 2% 하락한 부분에서 보면 또 관세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략 한 이만큼 있죠. 이만큼 반등 나왔을 때 이때는 관세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뭐가 나왔어요? 관세 이야기가 또 나왔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 25%를 매겨버렸다. 근데 이걸 기존에 있었던 무언가보다 약간 조금 약하죠. 막 말로는 뭐
100% 때릴 거야, 일본의 쌀은 700% 때릴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5%에 끝났다. 물론 이게 작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관세 누가 냅니까? 관세는 미국인들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의 목적은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보호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A가 있고요.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하는 A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A가 10원이고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하는 A가 8원입니다. 더 싸죠. 미국에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단점이 있죠. 미국 내 산업이 약화될 수 있다. 근데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외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사는 소비자들이 관세를 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관세를 내는 주체는 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트럼프가 모르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목적 자체는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요 얘기예요. 최근에 현대차에 대한 투자가 나온 것도 이 문제죠. 자, 그러면 알테오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일단 첫 번째, 미증시는 먼저 매를 맞고 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근데 미국은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도 1년 365일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다. 물론 계속 진행이 되죠. 근데 지금처럼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100% 매길 거야, 1000% 매길 거야, 뭐 700% 매길 거야, 이런 얘기들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건 아니다. 그 끝은 4월 2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반응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테오젠에 대한 장점이 있죠. 알테오젠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4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키트루다입니다. 키트루다 어디 회사? 머크예요. 그렇죠? 그러면 키트루다 SC, 즉 ALT 비포가 머크 쪽으로 들어가서 머크에서 키트루다 판매하는데, 즉 특허 기간 연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크에서 뭘 해요? 미국 기업이에요. 알테오젠하고 관세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은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3월 31일 날 그 공매도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 11월 달부터 불거진 특허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기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것도 그냥 없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내용은 저도 보고 있으면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거래대금 이렇게 확 죽여가면서 할 필요까지가 있나. 이건 단순히 대체거래소가 시장에 그 녹아드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4월 달에 진행되는 외국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IR 문제가 있습니다. 그 IR 관련돼서는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 공시가 나온 내용이니까, 자, 요 내용입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자, 요런 식의 진행을 몇 번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쪽과 연결이 되면서 긍정적인 내용을 봤었던 게, 실제 계약 규모 자체는 머크가 더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머크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머크만큼의 호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그렇죠? 적극적으로 IR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일종의 투자자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회사 측에서.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계약이 또 터질 수 있다. 자,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시장에서는 1번은 미증시 포함이고요. 두 번째, 한국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로 인해서 거래대금 감소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적응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공매도 관련된 문제는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기준에서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폭이 없다. 아무리 종목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 기준에서 봤을 때 성장하는 기업의 공매도를 때려가면서 주가를 낮추려고 한다. 이건 공매도 세력이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말 예상치보다
실적이 거의 뭐 비트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뭐 크게 실적이 좋아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실적은 알테오젠의 지금 실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키트로다 매출이 인식이 되었을 때 그때 실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때 공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래 없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해프닝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이건 제가 하이닉스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평선을 지켜주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구간 내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지나가면 이제 4월 달이죠. 그리고 4월 달이 되면 그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되면 관세 관련된 이슈가 그래도 일단락이 되면서 시장은 안정 구간에 들어갈 거고, 대체거래소에 대한 문제도 4월 달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적응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거래소는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죠. 약한 종목군들은 더 약해질 수 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은, 그렇죠? 지금의 이 정도 하락이면 충분하게 하락이 나왔고 성장에 대한 부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최종 목적지는 15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 게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단 얼마에 매수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을 제가 먼저 적어 놓은 거예요. 왜? 이건 시장 기준에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대체거래소에서 거래 종목이 늘어나면서 한국 시장은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줄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한국의 터줏대감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럴 법도 해요. 아니, KRX 한국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되는 시세를 이용해서 시세를 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거 하나 딱 만들더니 장중에도 같이 돌린다? 그러면 짜증이 나죠. 그쵸? 어차피 세력들의 목적은 주가 끌어올려서 개인들한테 떠넘기기입니다. 근데 언제 떠넘겨요? 떠넘길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게 실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도 먼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내용, 그쵸? 그 와중에 4월 2일로 예정된 트럼프 관세 중 자동차 25% 일단 먼저 때렸고, 미국 폭락, 한국도 약세를 보였고요. 해결할 점, 한국의 대체거래소에 적응 시간이 필요한 점, 4월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해결할 점 두 번째, 미국의 트럼프 관세 지랄병이 지금처럼 트럼프 말 한마디에 바뀌는 상황이 지나가야 된다. 이것도 4월 2일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되면 미국 시장도 최소한의 안정화, 지금도 일단 첫 번째 바닥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최소한의 안정화 구간이 이때 지나간다는 점. 자, 좋은 점은 시장이 보는 관세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의 소비 심리 둔화와 함께 이어지는 경기 둔화와 침체인데,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가 고가 대비 1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인 건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한 결과다. 그렇죠? 앞으로 나올 결과를 주가 측면에서 먼저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점 잡아야 되고, 그 타점을 잡는 종목군은 주도 섹터 안에서 잡아야 됩니다. 조선, 원전, 바이오, 방산 이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 또는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제가 실제 그 내용을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먼저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꾸준하게 공략을 했죠. 그렇죠? 1월과 2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때 아직도 수익 중이거든요. 언제 했다? 확인하고, 그쵸? 상승을 확인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시세를 내는 데는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따라온 결과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만 매수 구간을 잡았고 쭉 내려오면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냈죠. 최근에 HLB가 이슈죠.
HLB가 활발하게 시세가 나왔을 때 이쪽 구간이죠. 이때 어떻게 거래했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하한가 사태 이후에 이거 지금 나온 상황이 작년에 똑같이 진행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21% 수익 구간 만들었고 연초 24년 연초에도 그쵸 시세 구간 신고가 이후에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13%, 18% 그리고 여기 31%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다는 점. 자 그리고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1월 달에 엄청나게 강했죠. 하나오션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어때요? 5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다시 매수 타점을 잡고 있는 중이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여기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정폭이 조금 길어지고 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이미 시장은 충분한 안 좋은 부분들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결과다. 그리고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한국 시장도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먼저 받는다면 4월부터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때를 겨냥해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점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조선 원전 바이오 방산. 이 안에서 주도 섹터 내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즉 알테오젠과 함께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